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내 주장도 가볍게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예의를 지키지 않고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가? 하지만 맹자는 정반대의 지점을 보게 합니다. 인필자모 연후인모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먼저 업신여긴 것이다. 이 말은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내가 내 삶을 아무렇게나 대할 때, 내가 나의 말을 가볍게 사용할 때,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움츠러들 때,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낮출 때, 세상은 그 태도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내뿜는 기운을 느끼고 반응합니다. 자존감과 품격은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삶의 만족과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자기 존중의 철학을 맹자의 한 구절로 풀어보려 합니다. 맹자가 말한 인필자모 연후인모지는 단순히 자기를 무시하면 남도 무시한다라는 도덕적 훈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 사회적 태도,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루는 방식까지 모두 관통하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여기서 모라는 글자는 그저 무시한다는 의미를 넘어 내 존재를 가볍게 만들다, 나 스스로에게 모욕을 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맹자가 말한 스스로 업신여긴다는 것은 겉으로 나는 못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하찮게 대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기준으로 삼고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행동은 결국 내면의 기세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그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구나.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거나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존중받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기운이 몸의 움직임, 목소리,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이 구절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관계는 흐트러져 무너지고 내가 나를 지키면 세상도 나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결국 업신여김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의 존중도 따라옵니다. 공자의 제자 자아는 젊을 때 매우 내성적이었습니다. 학문은 뛰어났지만 자신감이 부족했고 발언할 때마다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한 번은 대부 앞에서 의견을 말해야 하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는 그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자아는 크게 낙담하여 공자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너를 가볍게 여기니 남 또한 너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너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은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가볍게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자아의 가슴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자아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실었고 자신의 판단에 주인의식을 담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믿는 태도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자아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반응한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60대 대표 K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술도 좋고 인품도 좋았지만 항상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회의 자리든 끝에 앉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보다 늘 남의 의견을 따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처음엔 존중했지만 점점 그를 결정을 못하는 사람, 무게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에 직원들이 그의 말을 끊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일한 지 20년 된 부하 직원이 사장님, 그냥 우리가 결정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다들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러자 직원이 답했습니다. 사장님 스스로도 본인을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 말은 맹자의 구절과 똑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니 남도 낮춘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믿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엔 당당히 앉았고 중요한 의견은 망설임 없이 꺼냈습니다. 몇 달 후 직원들은 다시 그를 대표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세우면 세상도 나를 세워준다는 걸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존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존은 내가 나를 대하는 기본 태도, 즉 인생의 기반이자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그 위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존이 약해지면 사람은 가장 먼저 눈치를 보는 존재가 됩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이 괜찮을까.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서 허우적대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필요보다 남의 평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자존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관계의 균형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 있는 상태인데 내가 나를 낮게 두면 균형이 깨어집니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서고 나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불균형한 기대와 오해, 그리고 상처로 이어집니다. 자존이 무너진 사람은 늘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깔린 감정은 진짜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런 감정 상태는 결국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 전체가 무기력하게 변합니다. 또한 자존이 낮아지면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내 감정도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고 내 인생의 목표조차 나 같은 사람이 라며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삶 속에서만 떠다니며 자신의 중심을 잃습니다. 자존은 결국 자기의 경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이 경계가 있어야 타인의 요구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상대의 무례함을 선을 그어 막을 수 있으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맹자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남도 업신여긴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생기는 연쇄작용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은 지치고 삶의 방향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자존이 단단히 서는 순간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고 말과 행동에는 자연스러운 무게가 실리며 삶의 중심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존을 세우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말의 무게를 싣기입니다. 가볍게 말하면 사람들은 가볍게 듣습니다. 내 말부터 내가 존중해야 남도 내 말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리 선택입니다. 회의에서, 모임에서, 관계에서 항상 끝자리만 찾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대하는 기준을 남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작은 결정을 남에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존중을 얻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기입니다. 약속 시간, 생활 패턴, 나의 하루를 소중히 대하면 사람도 나의 시간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탁할 때도 품격 있게 하기입니다. 비굴함은 존중을 깎고 겸손은 존중을 높입니다. 맹자의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인필자모 연후임모지.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 우리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은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단단한 중심 하나가 세워졌으면 합니다. 이 중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더 품격 있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